제가 시중에 유동자금이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2천조 가량 된다고 했죠. 실제 현금으로 돌아다니는 금액은 1100조 정도 되고요. 1억 이상 고액연봉자들이 또 풀어놓는 돈들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합치면 한 2천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2천조 말입니다. 그러면 2천조가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돈은요 내가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손에 돈을 쥐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 돈이다. 글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쑥 빠져나갔는데요. 어디론가. 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돈이에요. 돈은 머무르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돈은.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 간단하게 보더라도 한 1년 전? 1년 전은 좀 너무한가? 2년 전에 비하면 2년 전에 비하면 거의 더블 올라간 집들이 천지입니다. 2년 전에 비하면. 더블이라 그러면 5억이 10억 됐다는 건데 5억이 10억 됐다는 게 얼마나 난리 날 일입니까? 우리 평생 벌어도요, 여러분. 평생 직장 생활하면 아파트 한 채 벌기가 다예요. 1년에 얼마나 저축하겠어요. 초기 연봉부터 시작해서 지금이야 뭐 40대, 50대 초반이면 물론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열심히 벌어도 2, 3억 벌기가 참 바빠요. 그러면 그거 돈을 갖고 뭔가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에는 뭐 10달만 돼 10개월만 해도 1억, 2억, 3억, 4억까지 버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동산으로 몰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 투자처가 없거든요. 정부가 투자처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투자처 만들어주는 게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자랑하는 게 뭐예요? 벤처 투자가 사상 최대로 늘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저는 이건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벤처 투자에 돈이 몰리게 만든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 벤처 투자를 활성화시킨 것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박수를 쳐줄 만합니다. 실제로 보면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2016년 2조 정도였거든요. 그게 2018년에 3조 4천억으로 확대되더니 2019년에는요. 4조 2,777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2018년 대비 25%나 늘었어요. 야, 개인 투자자, 엔젤 투자라고 하죠. 여기도 18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그 금액을 깼습니다. 5,538억 원이요. 2000년에 5,493억 원이었거든요. 그때를 깼어요. 저는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투자하고 또 용기 있게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벤처 투자가요. GDP 대비하면 세계 4위입니다. 세계 4위. 1등 미국, 2등 이스라엘, 3등 중국, 4등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어쩌면 우리 미래의 어떤 또 하나의 준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도 많아요. 1,608개나 됩니다. 전년 대비하면 15% 늘어났고요. 평균 투자를 받은 금액도 26억 6,026만 원 정도. 100억 이상 받은 것도 68개나 되고요. 200억 이상 받은 것도 22개가 됩니다. 특히 파킨슨병 치료 연구 기업. 여기가 D&D 파머텍이거든. D&D 파머텍. 여기는 830억 원이나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올해는 더 늘린다고 하죠. 계속 정부가 늘려가고 있으니까. 저는 벤처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돈의 물꼬를 하나에 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퍼주기 돈이 아니고 뭔가 성장 전략이 있는 돈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도 사실 문제가 있긴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될 문제들 말입니다. 투자를 벤처 투자로 돈의 물꼬를 터놨다는 것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4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4가지만. 첫 번째 제일 걱정되는 거는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벤처 투자 이러면 아무래도 민간 주도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 주도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올해도 지금 9,800억 원 정도 유동성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유동성이 훨씬 더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게 정부가 1,000만 원 내면 민간이 3,000만 원 내서 모태펀드를 만든단 말입니다. 이 모태펀드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100억을 내면 민간에서 300억을 내서 400억짜리 모태펀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400억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여기저기다가. 예. 그런데 정부가 투자한 돈이 모태펀드가 되면 아무래도 내 돈 아니니까 하는 생각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부 주도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특정 세력에게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 돈이 나와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투자의 성공률, 그죠? 그게 굉장히 낮은 데다가 특정 세력에게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업체에게만 투자한다든가 이런 거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2번째예요. 2번째. 특정 세력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게 다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보통 벤처 기업의 위험성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기업, 창업 초기 기업, 스타트업 기업 자체로도 위험성이 많지만 정부의 정책의 영향에 받아서 더 위험성이 커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위험성이. 왜냐고요? 최저임금 올랐잖아요. 예, 최저임금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주 52시간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다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처벌은 유예를 했지만 뭐 적용은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스타트업, 창업 초기 기업, 스타트업 벤처 기업 이런 데는요. 초기에 밤새워서 일해야 돼요. 연구개발해야지 뭔가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 2가지가 다 리스크다, 위험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4번째는요. 사회 분위기가 과연 투자에 대한 어떤 생각이 많아졌느냐 이거예요. 사실 벤처 투자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벤처 모르고 그냥 묻지마 투자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알아야지. 내가 아는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창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곳에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도 기자 생활만 오래 하다 국밥집 했어요. 3년 동안 진짜 억지로 버텼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는 남았으니까. 그러려고 그러니까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해야 돼. 주말도 휴일도 없이. 명절 당연히 없죠. 그런데 지금 창업 초기 기업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런 힘이 있나요? 최저임금 그렇게 주면서 과연 스타트업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벤처 투자 중에 특히 엔젤 투자자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회 분위기가 투자 쪽으로 아직 가 있지 않다. 예, 그리고 투자 쪽으로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모르고 묻지마 투자를 할 수도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곳, 내가 잘하는 곳에만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마지막으로 해봅니다.